여러분 안녕하세요. 수학 가르치고 있는 이헌승입니다. 오늘 시험치인 상일여고 1학년 1학기 중간고사 총평 시작하겠습니다. 자, 가장 먼저 이제 문항은 객관식 15개, 서답형 5개로 그렇게 많지 않은 문항이고요. 출처를 보시면 대부분은 교과서나 미리 배부했던 학교 프린트를 벗어나지 않은 출처예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난이도를 보시면 중상 난이도나 어려운 난이도가 작년이나 그 전에 비해서 확실히 올라간 체감 난이도가 확 올라왔던 그런 시험지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주요 문제를 한번 보시면 얘는 이제 프린트에서 나와 있던 문제예요. 이 문제 자체가 문제 자체도 난이도가 있었고요. 이게 오늘은 12번에 출제가 됐는데 풀이 과정을 하나하나 따라서 이제 기역, 니은, 디귿 단계로 해서 맞는 것을 골라라 이렇게 약간의 변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변형 정도가 엄청 심하거나 그러지 않아도 애초에 이 문제 자체가 경우를 나눠야 되고 그 녀석에 이제 자연수를 대입해가면서 문제를 푸는 거기 때문에 애초에 원본 문제 자체 난이도가 있었기 때문에 이제 출제가 된다 할지라도 학생들이 약간만 바뀌어도 좀 당황할 수 있는. 그래서 다른 출처들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프린트에서 나왔다고 해서 꼭 다 맞추는 것이 아닌 조금 바뀌어 있는 거에서 아이들이 실수가 나거나 틀리거나 넘어가거나 그런 일이 발생할 수 있는 시험지였어요. 두 번째로는 15번 문제인데요. 이 문제는 일단 이제 학교 프린트에도 없었고 교과서에도 있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의 원본을 한번 찾아봤더니 25년도 6월 고1 모의고사였어요. 그래서 표현을 한번 보시면 y는 x랑 하필 만나기 때문에 연립을 했을 때 f 알파는 알파, f 베타는 베타 이런 등식이 나올 수 있고 모든 x에 대해서 이제 fx가 베타 이상이다 이런 표현들이 나와 있는데 이 문제도 보시죠. 그렇죠? f 베타는 베타. 모든 x에 대해서 fx가 베타 이상이다. 그래서 누가 봐도 이 문제를 변형해서 실어 넣으신 것이 맞습니다. 근데 이 문제의 난이도 그대로 실어 넣으신 것이 아니고 이 문제에 자연수 조건이나 다른 복잡한 것이 많이 있었는데 많이 쳐내고 최대한 다운그레이드 시켜서 이제 출제를 하신 거죠. 그래서 모의고사 기출 중에서 좋다고 이제 생각이 드시는 문제가 아마 발견이 되시면 내신 시험에 내기에는 자체로는 좀 어려울 수 있으니까 성실하게 변형을 하셔서 실어 넣으신 것으로 이제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 정도로 열의가 있으신 쌤들이라면 이제 앞으로 남은 시험에서도 비슷한 출제 기조가 이어질 것으로 일단은 예상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결론은 뭐냐면 어려운 시험지 맞다 이거죠. 그렇죠? 교과서나 미리 줬던 프린트를 크게 벗어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난이도가 있는 시험지였어요. 관건은 이거였습니다. 프린트를 깊이 있게 학습을 했을까? 아니면 조금 바뀌어도 당황하거나 아니면 틀릴 수도 있는 외우기만 했을까? 이런 것이 좀 중요할 수 있었을 거고요. 무엇보다 수학 시험이기 때문에 주어진 시간 내에서 꼼꼼하게 실수 없이 잘했을까까지 해서 이제 판가름이 났을 것 같습니다. 이제 컷을 예측을 한번 해봐야 되는데 난이도가 일단 올라갔고요. 그리고 상일여고는 지금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그 점수가 그대로 유지되는 경우가 많지가 않아요. 상일여고는 무엇보다 이제 서술형에서 감점을 하기로 좀 이름이 나 있는 학교이기 때문에 서술형 감점까지 생각을 해봤을 때 1등급 컷은 작년보다 좀 많이 내려간 25점 전후로 형성이 되지 않을까 예상을 하고요. 이 컷도 마찬가지로 좀 내려가 있는 21점 전후로 형성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예측이 됩니다. 또 좀 첨언을 드리자면 지금 20점 초반대 20점 아니면 19점 이쪽에 학생들이 굉장히 많이 몰려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이 친구들 이제 기말까지 보고 나서야 이제 실력대로 좀 흩어질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기말고사를 잘 준비해서 잘 치러서 그 밀집된 구역을 탈출하셔야겠다. 그러겠네요. 자, 지나간 시험은 지나간 시험이고 이제 앞으로 어떻게 대비할 건지가 되게 중요합니다. 네, 길은 명확히 나와 있어요. 뭐냐면 당연히 프린트 교과서 유사 문항을 많이 학습을 하셔야 돼요. 똑같은 걸 여러 번 푸는 것도 나쁘지 않으나 여러 번 풀면 답까지 외워버린단 말이죠. 그렇죠? 그래서 약간 변형됐을 때 당황할 수 있으니까 이왕이면 유사 문제를 여러 번 학습해서 이렇게 변형돼도 저렇게 바뀌어도 좀 적응할 수 있게 내성이 길러지는 것이 가장 중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또 두 번째로는 그냥 단순히 맞았다 틀렸다 넘어가시면 학습이 잘 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기왕 학교에서 받은 프린트 아니면 교과서에 있는 문제면 그냥 맞았다 틀렸다 넘기지 마시고 문제 하나하나 그냥 노트든 어디든 써서 들어가 있는 개념이 뭔지
풀이의 키포인트가 뭔지 정확하게 정리하시는 것이 가장 중요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변별력 있는 15번 문제 같은 경우는 좀 괜찮은 모의고사 기출을 앞으로도 변형해서 실어 넣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변형에 대비해서 아주 이상하게 어려운 문제들 말고 좀 모의고사나 이런 문제들 중에서 중요하거나 배울 것이 있는 문제들 깊이 있게 학습하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사실 하루 이틀도 아니고 일주, 2주도 아니고 일상처럼 학습이 이루어진다면 실패할 수가 없죠. 당연한 얘기입니다. 근데 문제는 말만 하면 애들이 안 한다는 거죠. 아이들 잘못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아이들한테 그냥 이 짐을 넘겨주기만 하면 너 설명하듯이 공부해. 아니면 너 맞았다고 방심하지 말고 중요한 걸 정리해. 라고만 하면 학생들은 그게 익숙하지 않기 때문에 이제 시험날 다음과 같은 대화를 할 수도 있어요. 이거 배웠나요? 분명 아는 건데 틀렸어요. 이런 얘기들. 그죠? 중요한 것은 학생들에게만 이렇게 잘해야 된다 이렇게 말할 것이 아니고 저희 같은 사람들도 칠판에 풀어준다고 다가 아니라는 말씀이에요.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중요한 문제를 선생님한테 직접 설명을 시키는 사람도 있고요. 아니면 유사 문제 같은 거를 그냥 3배수, 4배수, 150문제씩 주는 사람도 있고요. 아니면 마치 과외를 받듯이 한 명 한 명 살뜰하게 챙겨주시는 이제 쌤들도 계십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저희랑 학생들이랑 같이 노력해서 기말에 반드시 성과를 낼 수 있도록 해야겠습니다. 자, 그리고 만약 여유가 된다면 공부를 할 때 이 문제는 오늘 이제 서술형 4번에, 서답형 4번에 나온 문제인데요. 엄청 쉽거나 엄청 어려운 문제는 아니에요. 아닌데 문제집마다 하나씩은 꼭 들어가 있는 문제가 맞습니다. 근데 이런 문제를 풀 때 문제집마다 하나씩밖에 없으니까 하나 풀고 맞았다 넘어가고 틀렸다 고쳤다 넘어가고 이렇게 하면 단발적으로 학습을 했을 때 이제 실력이 향상이 잘 되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요거 이제 우리 교재인데요. 그러니까 가능하다면 어떠한 한 테마, 자주 나오는 것, 중요한 것을 학습을 할 때 한 번에 원본 문제나 변형된 문제나 다르게 출제된 문제들을 한 번에 여러 문제를 변형된 걸 학습할 수 있으면 그 효과가 더 클 것이라고 분명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여러분들 시험 치르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남은 시험 잘 마무리하시고요. 무엇보다 기말고사 신기일전에서 반드시 상승할 수 있도록 같이 한번 노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화이팅 한번 할까요? 자, 하나, 둘, 셋, 화이팅!